공상과학 영화의 무기로 등장하는 레이저가 이제 현실 속에서 폭발물 제거와 드론 격추에 활용되며 실전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레이저 무기 개발 경쟁이 불붙고 전통의 군사대국 미국, 러시아뿐만 아니라 독일과 이스라엘도 전력화에 성공하였습니다. 군사굴기에 나선 중국의 레이저 무기화 수준도 상당합니다. 헤레스베트를 가리켜 더 이상은 개념이나 계획이 아니다 라고 했던 푸틴의 말 맞다나 레이저 무기 실용화는 엄연한 현실이 됐습니다. 레이저 광선이 적의 비행기나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스타워즈 같은 SF 영화에나 등장했던 상상의 장면이 이제는 실제 상황으로 벌어지는 시대에 들어선 것입니다. 군사 강국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레이저의 무기화에 힘을 쏟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레이저 무기는 지향성 에너지를 활용하는 특수 무기입니다. 한 방향으로 엄청난 양의 빔을 표적에 발사, 수천도의 열을 표면에 가함으로써 태우고 폭발을 일으키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이 같은 작동 원리에서 기인하고 무엇보다 빛의 속도로 나아가는 만큼 발사와 거의 동시에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탄도 미사일보다 5만 배 빠른 속도이기에 적의 공격 미사일이 가까이 접근해도 즉시 대응이 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 도입, 특히 드론 무력화에는 안성맞춤이라고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방어나 정밀 타격에 적합하다는 뜻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유리합니다. 예컨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요격 미사일은 한 발에 100억이 넘는 반면 레이저빔 한 발에 드는 비용은 고작 김밥 한 줄 값입니다. 일단 발사 시스템만 구축하면 유지 비용은 거의 안 드는 셈입니다. 또 소음이 적고 유관 식별도 힘들다는 점에서 발사 지점이 적에게 노출될 위험도 별로 없습니다. 물론 단점이나 한계도 있죠. 발사 후에도 목표물을 계속 쫓는 다른 유도 무기와는 달리 오로지 직진만 가능합니다. 경로와 수정 속도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광속인데다 비용도 저렴한 만큼 이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해결해야 할 진짜 과제는 따로 있죠. 바로 전기 문제, 곧 출력입니다. 의료용, 산업용 레이저 장치의 출력은 1메가와트에서 수 킬로와트급이지만 군사용 무기는 다릅니다. 소형 드론 격추를 위해선 50에서 60킬로와트급, 순항미사일 파괴에는 300킬로와트급의 레이저 출력이 각각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기력뿐 아니라 사거리를 늘릴 때도 출력을 높여야 합니다. 결국 전기를 공급할 배터리 용량이 관건인 것입니다. 장갑차나 함정, 전투기 등에 장착하려면 배터리의 소형 경량화도 필수적입니다. 최근 들어 과속화하는 레이저 무기 개발은 이런 제약들을 극복해낸 결과입니다. 선두주자는 역시 미국입니다. 2017년 7월 미 해군은 세계 최초로 레이저 무기 실전 배치에 들어갔습니다. 중동 걸프만에 상륙한 폰스호에 레이저 미사일 시스템을 장착한 것인데 당시에 크리스토퍼 웰스 함장은 총알보다 정확한 무기로 해상, 지상, 공중의 모든 적을 요격할 수 있다고 CNN 방송에 설명했습니다. 출력 30kW급, 사거리 1.6km의 능력을 갖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군도 이미 출력 50kW급, 사거리 3에서 5km인 레이저 무기를 실전에 배치했고 F-15 전투기, F-35 스텔스 전투기에도 공대공 미사일 방어용 레이저 무기를 장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육군의 경우 2020년 스트라이커 장갑차 4개 소대에 50kW급 레이저포를 장착할 계획이라고 폭스뉴스가 전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도 무서운 기세로 미국을 따라잡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야심작 헤레스베트 실전 배치와 관련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미국이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심지어 우리는 경쟁자보다 한 발 앞서 있다라며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몇 분의 1초 안에 목표를 파괴할 수 있다며 설명했습니다. 또 만만치 않습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된 레이저 소총 ZK-ZM500이 대표적입니다. 이 무기의 재원은 무게 3kg, 15mm 구경, 유효사거리 800m이며 충전식 리튬 배터리로 전력을 공급하며 2초에 한 번씩 최대 1000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살상 무기는 아니지만 몸에 닿으면 화상을 일으키고 창문 통과도 가능합니다. 이 제품 생산 야전 테스트 등이 모두 완료돼 대량 생산을 거쳐 대테러 부대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미 국가정보국은 보고서에서 중국은 이미 제한적 수준의 위성 타격용 레이저 무기를 보유 중이며 위성 교란 무기를 실전 배치할 것이라 진단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3kW 이상 출력의 레이저 폭발물 처리기를 완료하였고 2023년까지 880억 원을 투자해 레이저 대공무기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군은 2025년까지 차세대 우주물체 정밀 추적 감시 시스템을 개발하고
앞으로 한국형 스타워즈 계획으로 무인기 드론뿐만 아니라 미사일 요격용으로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부탁드립니다.